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새와 관련된 한자를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 우리 위대하신 동이족 선조들이 세운 상나라부터 고구려, 부여, 신라까지 우리나라는 난생 신화를 가지고 있죠. 시조가 다 아래서 탄생하셨어. 그죠? 그것을 가장 확정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고구려 벽화에 있는 삼조고를 생각하시면 돼. 그죠? 태양 안에 삼조고가 있죠. 그래서 우리 동이족 우리 조상들은 태양을 숭배했었어요. 태양신을. 그 속에 있는 그래서 그 삼조고 소위 새를 태양신의 사자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신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항상 새를 가지고 새점을 쳤어요, 여러분. 그거를 꼭 기억에 담아 놓으시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이런 자가 있어요, 여러분. 첫째, 이렇게. 이게 발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이렇게 새를 그려놨어요, 여러분. 이것을 글자화 했더니, 새 추자를, 자, 여기부터 하면 꼭 사람 인자 같긴 하죠? 머리를 부리가 됐든 머리가 됐든 한 번에 그리고, 이쪽 날개도 그렸죠? 그리고 나머지 날개도 그렸어요. 그랬더니 새 추자가 됐어. 왼쪽 것은 글자화 하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갈지이다. 밖으로 나가다. 나갈진이라고 왜 안 했을까? 나아가다 하면 좀 웅장한 맛이 있죠? 왜 그러냐면 이것은 새가 가다. 그런 뜻이 아니고 새를 가지고 전장터에 나아가다. 그래서 나아갈지냐, 여러분. 왜 전쟁터에 저 새를 가지고 나아갈까? 저 신의 사자인, 태양신의 사자인 저 새를 통해서 신의 뜻을 알아보기 위해서 꿀점을 치는 거야. 소위 얘기하면. 그래서 전장터에 나아간다. 그래서 저 새를 가지고 꿀점을 쳤더니 신께서는 진군을 하라. 이게 뭔 뜻이야? 그죠? 진출을 한다. 뭐 진과 관련된 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진군을 하라. 야, 전진을 하라. 그죠? 혹은 진격을 하라. 이런 신이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새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 아니고 새를 가지고 전장터에 나아간다. 나아가서 저 새를 가지고 조상신의 혹은 태양신, 신의 뜻을 헤아려서 신이 진격하라면 진격하고 후퇴하라면 후퇴하는 거야. 그래서 나아갈진이다. 자, 두 번째 잘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건 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게 뻑큐한 왼손이라고 그랬어. 여기에 새를 또 역시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것을 글자화했더니 곡선은 다 직선이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새 주소를 써놨어요. 이것은 밀추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민다는 뜻이 어떻게 나온 것인가. 손으로 새를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손으로 새를 쥐고 어루만져서 신의 뜻을 미루어 짐작하는 거야. 그래서 미루어 짐작하는 거야. 추측하는 거야, 여러분. 추측하죠. 그랬더니 신이 추진하라. 여기에 이 진을 다시 쓰는 거야. 추진하라. 그리고 어떤 일이고 시작할 때는 이렇게 세 점을 치는 거야, 여러분. 왜?
그 당시 상나라, 어? 그 고대 동이 계열의 나라에서는 무속의 나라잖아. 재정일치에 신정을 펼치는 나라잖아. 그러니까 어떤 일을 추진할 때든 항상 세점을 쳤어요. 세점뿐이 아니고 모든 것에 꿀점을 쳤지. 자, 그런 뜻이에요. 추측하는 거지. 추리를 해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추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밀퇴라는 뜻도 있죠. 이때는 퇴로 읽는다. 그것은 이사만 나오면 늘 많은 사람들이 설명드리는 것인데, 여기에 중국 당나라의 시인 가도가 이런 시를 전했어요. 새는 연못과 나무에서 자고 잠들고, 스님은 달빛 아래 문을, 이게 밀퇴라고 그랬잖아. 문을 민다. 여기에 두드릴 고를 써요. 이건 두드릴 고자, 여러분. 두드린다. 어떤 게 나을까? 어떤 자를 이 속에 집어넣는 것이 가장 멋진 문장이 될까를 고심하던 중, 한유라는 당대 위대한 유학자가 지나가다가, 야, 고로 쓰는 게 훨씬 멋있겠다. 그래서 고로 바꿨어요. 그 이후 퇴고는 문장을 다듬는 단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낱글자로 가서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자, 옛날에 여러분, 갑굴의 발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엄지발가락도 그려놨죠? 발은 언제나 땅에 이렇게 붙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멋들어진 추상화를 글자화 한번 해봅시다. 저 세 가지 규칙에서 곡선은 다 직선으로. 자, 이렇게 직선했어. 땅에 있죠?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그칠 지가 됐죠? 발을 딱 멈추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저 추상화를, 저 멋들어진 추상화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할 수 없을까? 왜 못해? 했죠. 자, 이쪽 발은 두고 이 발을 이렇게 움직인다는 그림을 그렸어. 발이 움직이는 것 같죠? 여기에 무릎을 그리면 발족자가 되는 거죠. 이 발은 이런 사거리, 길거리를 걷는 거죠. 여기에다 길을 다 곡선이니까 직선으로 착 해놨어. 그래서 이것을 쉬엄쉬엄 갈 착이다. 착이야, 여러분. 발음이 착이다, 이렇게 해놨어. 그런데 초서나 행서에서 쓸 때 획이 너무 많아. 그죠? 그래서 위에 거 하나를 따고 나머지를 이렇게 그렸어. 그랬더니 이렇게 이런 자가 됐어, 여러분. 이게 쉬엄쉬엄 갈 착이죠, 발음이. 그런데 다 책받침이라 그래. 책받침은 공책 밑에 대고 쓰는 거지. 모든 자가 여기에 쓰니까 이것은 받침으로 쓰인다. 여기까지 맞아. 근데 음은 책이 아니고 착이죠? 왜? 쉬엄쉬엄 갈 착. 착이라고 해야 이게 간다는 뜻을 우리가 풀이할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착 받침이다 라고 하는 게 옳고, 저것을 책받침이라고 설명하면 그 또한 사입이다. 자, 여기에 저 새를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가다 하는 뜻이잖아. 새를 들고 전쟁터에 나아가다. 그래서 나아갈 지냐, 여러분. 자,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릴 것은, 이것도 너무 많아. 요 위에 부분만 땄어. 요렇게. 이게 뭐예요, 여러분? 이것도 간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갈지라는 글자가 나온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손을 그렸는데, 이 손을 곡선은 직선으로, 긴 것은 살짝 구부린다.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을 하나를 그리고
하나는 조형미상 멋지게 되게 이렇게 쓰죠. 이것을 제방변이다. 그것 또한 사입이야. 제자는 이렇게 쓰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저번에 설명을 드렸죠? 이것과 이것은 뜻이 전혀 다른 거야. 이것은 손을 그렸으니까 손수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릴게요. 감사합니다.